안녕하세요. 서울미즈병원 박현미 원장입니다. 임신으로 병원에 오시면 임신 40주가 되는 날짜를 출산 예정일로 병원에서 알려주실 텐데요. 아기가 출산 예정일에 딱 맞춰서 나오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을 해도 된다고 생각되는 만삭은 임신 37주부터입니다. 37주 이후부터는 아기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고, 조사는 37주 이전에 분만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느 순간이든 37주가 되기 전에 분만이 되는 모든 경우들을 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조산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조산을 유발하는 요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조기진통, 조기양막파수, 임신중독증, 자궁경부무력증, 임신 시 출혈, 유전적인 요인, 감염, 자궁기형, 다태임신, 이전의 조산 경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조산이 유발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빈도를 따져본다면 조기진통과 조기양막파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조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진통의 경우 진통의 강도와 주기가 다양하고 산모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도 다양합니다. 조기양막파수의 경우도 밑으로 비치는 액체가 양수인지 질 분비물인지 소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산모 스스로 구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징후가 느껴지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조기진통과 조기양막파수 같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가지 전조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전조 증상만 잘 파악하고 있어도 놓치지 않고 병원에 빠르게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조산을 유발하는 조기진통의 가장 중요한 신호는 규칙적으로 강도가 세지는 지속적인 배뭉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라는 것입니다. 간간히 배뭉침이 있다고 해서 조기진통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뭉침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생긴다면 눕거나 앉아서 쉬면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줍니다. 그러면서 배 뭉침의 시간 간격이 일정한지, 그러니까 규칙성을 띠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출혈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1시간에 수축이 3번 이상 온다면 다니시는 산부인과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 안에 자궁수축이 6회에서 8회 이상이라면 지체 없이 곧바로 병원으로 출발하면서 전화로 상황을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본인이 정확하게 못 느끼는 조기진통도 있으니 배뭉침이 있으면 의심해보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이나 새벽에 잠을 깰 정도로 강하게 오는 배뭉침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궁수축 호르몬인 옥시토신이란 호르몬은 주로 밤에 분비됩니다. 자다가 깰 정도로 배가 뭉친다거나 어느 한 부위가 딱딱해진다거나 배가 아프다면 그건 자궁수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배뭉침으로 병원에 오시면 상태에 따라 태동검사와 자궁경부 길이 측정 검사를 합니다. 태동검사는 태아의 반응성과 수축을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검사 결과 조기진통의 가능성이 있다면 입원과 함께 수축 억제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자궁경부 길이 측정 검사도 진행하는데요. 조기진통이 있는 경우 경부 길이가 짧아지거나 깔때기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만 자궁경부의 길이가 짧다고 해서 무조건 조산기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일종의 선발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기진통의 또 다른 신호로는 붉은색이나 갈색 혈이 비칠 수 있습니다. 출산이 임박할 때 비치는 이슬이라고 부르는 갈색의 점액질인데요. 조기진통이 있을 때도 이슬이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주 미만이어도 피가 섞인 점액질이 비치면 그때도 반드시 병원을 가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기양막파수입니다. 조기양막파수의 경우 밑으로 질 분비물이 물 흐르듯 흐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질 분비물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따뜻하고 묽은 느낌인데요. 분비물의 양은 많은 경우도 있고 조금씩 계속 반복적으로 비치는 경우도 있지만 염증 때문에 양수가 터지면 많이 흐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분비물에 피가 섞여서 붉은 빛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막파수가 일어나면 대부분 곧 진통이 생기고 제대 탈출이나 자궁 내 감염 등의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씻거나 닦아내지 마시고 밑에 패드를 대시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기양막 파수는 병원에 가서 양수가 흐르는지 검사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니트라진이라는 검사나 특수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산을 유발하는 조기진통과 조기양막 파수의 전조 증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재 조산을 100% 예측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산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들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큰 조산 위험 요인으로는 조산 경험과 자궁경부 길이의 감소, 치주염 등의 감염 질환, 흡연 등이 조산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중과 체질량 지수를 적절히 유지하고 치주염이나 비뇨기계 감염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산의 위험 요소를 잘 관리하시고 설명해 드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곧바로 병원에 오셔서 바로 대처하신다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